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4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물산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단기 제7기인데요. 회계 기간을 보시면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0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1회차일 때는 이렇게 하시지만은 2회차부터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 해서 회계 기간이 나올 것입니다. 문제 1번 양지물산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요.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셔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입력하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 볼게요. 회사 등록에 오셔가지고 양지물산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먼저 빨갛게 보이네요. 오, 110-09-23-958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빨간색이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없는 사업자 등록번호일 확률이 높아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로 찍어 놓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상호 양지물산 대표자 김호진 2014년도 1월 25일 날 개업을 했습니다. 자, 개업연월일도 잘 돼 있고요. 순서대로 갈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수서동. 오케이. 자택 주소는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와 있진 않아도 그대로 두시는 게 좋겠고, 업태는 도소매, 전자. 오, 여기 틀렸습니다. 종목, 전자제품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쭉 내려오셔가지고 또 보셔야 될 게 전화 팩스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는 관할 세무서, 삼성 세무서장이죠. 밑에 요거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기도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역삼이 아니고 삼성으로 고쳐볼게요. 120번 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요, 몇 가지를 수정했습니까? 벌써 확인해 보시면요, 여기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 고쳤고, 종목 고쳤고,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 까지 해서 세 군데 고쳤습니다. 세 군데 상당히 많이 고쳤네요.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관할 세무서. 오케이, 됐어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자, 그 다음 2번 문제,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셔서 오류난 부분은 정정하시고요.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자, 쭉 보시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대차 차액이 2천만 원 생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요, 일일이 계정 과목 보실 수밖에 없네요. 지금 집계가 딱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면 그거 보고 찾으면 쉬운데, 5천만 원, 현금 5천, 자, 보통예금 3천, 정기예금, 정기예금 틀렸습니다. 여기 2천만 원으로 고쳐주셔야 되겠고요. 외상매출금 이쪽 거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금액이 나왔을 때는 짝꿍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쓰셔야 된다. 해서 이렇게 외상매출금하고 109번 대손충당금하고 세트로다가 잘 넣었고요. 받으러옴도 세트가 잘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1000, 2000, 8000. 여기도 지금 차량 운반구. 밑에 감가상각 누계가 틀렸습니다. 여기도 2300인데 1300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쪽 자산 쪽에서는 지금 두 가지 고쳤습니다. 두 가지. 자, 기억하시겠나요? 지금 정기예금 한 건 하고, 여기다 좀 써볼까요? 잊어버리니까. 정기예금 한 건 하고, 차하고 관련된 209번 감사항로를 고쳤다. 자, 그 다음입니다. 부채 쪽으로 왔어요. 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대차 차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외상매입금이 4,500입니다. 4,500, 한 키에 끝났습니다. 2,000, 2,000, 4,000. 오케이.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세 가지를 수정했다. 세 가지 외상매입금. 해서 쭉 보시면 정기예금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 외상매입금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이군요. 채권 채무잔액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정하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외상매출금 가볼까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로 오셔가지고 외상매출금, 자, 요것에 대해서 밑에 360 이렇게 차액 생기면은 오류입니다. 오류 360 틀린 거죠. 자, 진영상해 1000만 원. 오케이. 민주상사, 민주상사 틀렸습니다. 이거 수정하셔야 되겠어요. 동산상사 1900 해서 두 가지. 자, 내림상사는 지워줘야 되겠고요. 자, 오셔서 여기는 F5번으로 삭제.
여기 같은 경우는 2100으로 금액 수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오셔갖고 지급어음도 나왔네요. 지급어음. 그래서 양지상사 700, 장미 상사 400. 오, 하나 빼먹었습니다. 항상 F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코드 도움은 퓨리 상회 해가지고 900만원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지금 3가지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2번 양지물산은 대한택배사하고 1년 계약으로 상품을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824 운반비 계정에 대한 적요 등록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오셔가지고요. 824번 찍으셔서 운반비에 대체 적요 4번 요 자리죠. 자, 요 자리 찍어주시겠고 택배비 미지급 자, 이렇게 쓰시면 아주 끝나버렸습니다. 자, 얘네들이 지금 10점인가요? 점수를 볼게요. 6점. 오, 12. 자, 몇 점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1번이, 지금 1번이, 자, 문제 6번에, 문제 1번에 6점. 상당히 큰데요? 그렇게 하고, 여기도 2번이 6점. 6점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3번도 6점. 와우, 6점이 됐다. 6점. 자, 18점이나 되네요. 18점 상당한 점수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진실업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입니다. 다음 중 1000만원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고 나머지는 외상 거래를 했대요. 도대체 얼마를 팔았는지 거래 명세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2천만원? 자, 2천만원 팔았어요. 자, 입금 1000만원 됐고 나머지 1000만원. 자, 이러한 경우에는 대변적으로 상품을 팔았으니 상품 매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2천만원. 그렇게 하고 대금 중에 자, 보통 예금 통장으로 1000만원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외상 해서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쓸게요. 7월달 4일자 해서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여기는 종료하시고 자, 일반 전표 들어갔었습니다. 7월달 4일자 자, 대변부터 쓰셔도 돼요. 대변의 상품 매출 401번 상품 매출 금액은 20 더하기 빵 하시면 공 3개 들어가죠. 차변에 103번 보통 예금 10 더하기 빵 나머지 108번 외상 매출금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외상 매출금에 부실실업에 자, 부실실업이에요. 자, 부실실업 해서 거래처 있으면은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받을 권리가 있는 부실실업. 오, 잠깐만요. 부실실업? 부진이다. 어떡합니까? 자, 부진실업. 여기 부실이 아니었어요. 엄청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해서 거래처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2번. 자, 7월 13일자는 회계 프로그램을 서울 시스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다른 회사에서 구입한 거는 뭐라고 하신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는 거죠.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미 굵게가 돼 있었군요. 해서 여기도 소프트웨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비가 되겠고 한 달 후에 지급을 하니까 상품 아닌 것들 한 달 후에 지급할 때는 이걸 뭘로 보신다? 그렇습니다. 미지급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미지급금. 자, 7월달 13일자 오셔서 차변에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시겠고요. 금액은 300 대변 쪽에는 미지 253번 미지급금 거래처는 서울 해서 채권 채무관계 있는 것들은 거래처를 쓰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채권 하면은 받을 권리 받을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채무 하면은 줄 것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중에서도 채권 거래처 쓰셔야 되는 항목들은 우리 매출 채권이라고 흔히 말하는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이 2가지가 있다 그러죠. 채무 쪽에서는 매출의 반대는 외상 매입 그리고 지급 어음이 되겠습니다. 지급 어음 이렇게 4가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중에서 여기는 미수금 있고 여기 미지급금 거래처 쓰셔야 되는 애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뭐 선급금
이쪽은 선수금, 대여금, 차입금. 자, 일단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거래처를 쓰셔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 나눠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 자 8월 29일자 신입사원 명함입니다. 명함은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 도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도서 인쇄비 잡아주시면 된다. 자, 오셔서 도서 인쇄비 대변 쪽에도 어음을 발행했어요. 요거 속으시면 안 된다. 어음 발행 나왔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지급어음 쓰시면은 완전 틀려요. 자, 이거는 미지급금 쓰셔야 됩니다. 미지급금. 자,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음 발행했다. 이런 어음을 우리가 융통어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변 쪽에다가 미지급금 쓰셔야지 지급어음 쓰시면은 이 문제의 함정은 여기 붙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 29일자 명함 나왔기 때문에 차변에 도서 인쇄비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 도서 인쇄비 쓰셔야 되겠어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53번 미지급금 수튜인데 또 수투라고 썼어요. 오타일 때는 가서 찾아주셔가지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9월 10일자 8월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금 되겠죠. 넘해세금 해놨던 거 근로소득세 40하고 지방소득세 4만원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자, 대변에 있던 이 예수금 차변 쪽으로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일자 넘해세금 대변에 있었어요. 우리 급여 줄 때 차변에 급여 발생 총액 다 쓰시는 거고 대변에 예수금 쓰시고 나머지만 보통예금 지급했다가 지금 차변 쪽에다가 254 예수금 금액은 44만원 그렇게 하고 현금이니까 여기를 출금전표 여기를 1번으로 해서 출금전표 끊으셔도 돼요. 물론 차대로 해서 3, 4 이렇게 끊으셔도 되겠고요. 자, 9월 22일입니다. 기장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장 수수료라고 하는 걸 지급을 해야겠죠. 자, 기장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쪽 수수료 비용으로 보셔야 돼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자, 9월 22일자 오셔서 차변에 831번 수수료 비용 잡아주시겠고요. 30만 원. 대변 쪽에는 103번 보통예금 해서 마무리가 되었다. 기장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다. 상품 100만 원 매입을 했습니다. 이때 8월 30일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이 있었어요. 우리 이런 것들 뭐라 그런다? 선급금이죠. 자, 매입하기로 하고 미리 준 거 이런 것들은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선급금이. 자, 그래서 이때 상품 차변에 100만 원 매입을 했고요. 대변 쪽에는 선급금 그리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주니까 외상 매입금 되는 것입니다. 자, 분계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10월달. 자, 10월달 6일자에 차변에 146번 상품을 자, 100만 원을 매입을 했는데 대금은 그 전에 131번 먼저 준 만선전자에 30만 원만큼을 먼저 줬다는 것이겠고요.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자 251번 나머지는 다시 한번 만선전자일 때는 더하기 눌러주셔가지고 그대로 끌고 오시고요. 70만 원 알아서 차대변 금액이 맞춰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8월 30일자에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8월 30일 찍어가지고 선급금의 금액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10월 10일 자,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때 대금 2억인가 보죠? 2억이네. 20만 원 아니고 2억이었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고 취득과 관련해갖고 취득세 6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도 10월 10일자 오셔가지고 차변에 202번이죠. 건물이 202번 쓰시는데 여기다가 2억하고도 600을 쓰시는 거고요. 보통예금 그래서 보통예금 금액 2억을 쓰시고 나머지 현금으로 자, 취득세는 현금 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속에다가 이 취득세 부분을 뭐 한다? 합쳐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합쳐주셔야 되겠어요. 11월 29일자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00주입니다. 한 주당 만원, 한 주당 만원을 처분을 하고 대금 중에 수수료 12만원. 여기 중요한 게 수수료 이 부분이에요. 주식을 구입했을 때 그 수수료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수료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만원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문제는 조금 풀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했으니까 대변 쪽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요. 그런데 이때는 금액을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 처분했을 때는 처음에 구입했을 때 한 주당 9,000원씩 구입을 했었네요. 그래서 여기 1000주 하고요. 곱하기 1000주 곱하기 얼마씩 9,000원씩 하셔가지고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짜리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처분해서 들어온 돈을 보시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됐다 그랬네요. 보통예금 통장에 1000주 그렇게 하고 만원씩 해갖고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10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것만 봤을 때 이익이 났구나 하고서 대변에다가 단기매매 증권 처분해갖고 이익 생겼다. 얼마가 이익 생겼다? 100만 원 이익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셔야겠죠. 100만 원. 그런데 이때 수수료가 12만 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이 입금됐기 때문에요. 여기 수수료 비용을 여기다 쓰시는데 수수료 비용이 코드가 여기서 수수료 비용을 이렇게 써주시면은 틀려요. 수수료 비용을 쓰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구입 문제가 아니고 이건 판매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익에서 100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야 돼요. 그러면은 88만 원인가 봐요. 88만 원만 이익이 난 거고 그리고 12만 원은 여기서 이제 빠져가지고 1000만 원이 안 돼요. 12만 원 뺐더니 88만 원 8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기매매 증권 처음에 구입했을 때 취득 원가가 9,000원이어가지고 1000주, 만주가 아니고 1000주 해서 900만 원 나갔고요. 들어오는 돈은 1000주 만원씩 처분해갖고 1000만 원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처분 이익은 여기가 100만 원 이렇게 쓰려고 그랬더니 수수료가 보여요. 수수료가. 그래서 그 수수료 부분 12만 원 있죠. 그 부분 빼서 결국은 처분 이익에서 12만 원 빼고 보통예금에서 12만 원 빼고 들어왔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자가 되겠습니다. 대변 쪽에 107번 단기매매 증권이 900만 원이 나갔다.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금액을 1000만 원을 썼다. 그랬을 때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해가지고 생긴 이익이 처분이죠. 이익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수수료 때문에 여기가 880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 금액도 9880 이렇게 바뀐다는 거였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5번에서는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오류가 있습니다. 정정토론 추가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9월달 2일자 가셔가지고 서울시청에 현금으로 기부한 거 50만 원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됐는데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기부했다면서요. 기부금으로 고쳐주셔야겠어요. 기부금.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일자 비품 4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한 거래처는 은주상점이나 강원상점으로 잘못 입력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은주상점이래요. 은주상점. 거래처 틀렸다는군요. 그래서 거래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은주 상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은 나오셔가지고 밑에 하단에 데이터 체크 결산하시기 전에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걸 한번 돌리셔야 되겠어요. 검사 시작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오류가 뜨면은 그거 보시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확인 한번 됐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6번 결산을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산 항목 중에서는 우리가 크게 자, 수동으로 결산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요. 자동으로 결산해야 되는 항목들이 쭉 있겠죠. 그래서 결산 문제 수동 결산과 크게 무슨 결산, 자동 결산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되겠다. 그 중에 수동 결산 하시면요. 소, 선, 미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금 과부족, 가수금, 가지급금, 인출금이 있으면 인출금 정리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회계 2급은 크게 이 6가지 정도만 일단 보셔도 되겠어요. 소는 소모품비 정리하셔야 되겠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해서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겠고, 급자 붙은 애들은 비용으로 묶어주시면서 이 손익의 정리도 해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임시계정인 이런 현금 가부족이라든가 가수금, 가지급금, 인출금들 싹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동결산 부분에서는 자, 금액들 큰 거 있지요. 기말상품 재고액 파악하셔야 되겠고, 대손, 감가, 퇴직급여, 그런 다음에 여기는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회계 2급이니까요. 자, 1번부터 볼까요? 단기 현금으로 지급한 광고 선전비 550만원은 차기 광고 제작을 위해서 선지급한 거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광고 선전비 이게 올해 거 비용으로 차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차변에 있으면 대변 쪽으로 광고 선전비 빼시고요. 먼저 지급했으니까 이런 걸 선급 비용이다 라고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 기말 합계 잔액산표 가수금 잔액은 거래처 부영상사에 대한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이 됐대요. 그러면은 쭉 오셔서 합계 잔액산표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 그래서 가수금을 찾아가십니다. 가짜가 거짓 가짜죠. 그래서 가수금 부채 쪽에 160만원 있는 거 요거 차변 쪽으로 빼서 없애버리세요. 가수금 빼서 없애버리시겠고, 대변에는 그 원인이 누구냐. 자, 원인모를 돈이 입금됐는데 그 원인을 봤더니 원인이 외상매출금 부영상사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12월분 차입금 이자 비용 미지급액이 50만원 나왔습니다. 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금방 보신 거 여기 있던 거죠. 여기 있던 것처럼 이렇게 미지급이 나왔으면은 요거 미지급은 대변이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으로 묶어주시겠고요. 그 비용이 뭔데? 바로 앞에 있는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비용 비록 주지는 못했어도 이번 연도 이자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자 비용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 건 먼저 입력을 하고 가겠습니다. 입력은 조금 내려가지고 종료 한번 하시겠고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오셔서 차변에 선급 비용 금액 550만원 넣었습니다. 550만원 대변에 광고선전비 833 광고선전비 또 차변 쪽에 가수금 넣었고요. 금액 160 원인이 규명됐다. 바로 보통액 외상매출금이다. 거래처는 부영상사 거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3번에서는 미지급 자 비용 비록 주지는 아직 못했어도 이번 연도 230 자 차변에 931 951 헷갈리네. 이자 비용 자 951 해서 이자 비용 50만원 넣으시겠고요. 대변 쪽에는 미지급 비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요거는 지금 보니까요. 자동 결산입니다. 대손은 자동 결산이기 때문에 오셔서 자,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셔서 1월부터 12월 찍으시고 상단에 대손 찍으시면요. 굉장히 이 부분은 편하게 돼 있죠. 그래서 1% 대손율은 1%고 자, 밑에 보시면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은 영처리 해서 다 영처리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애들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결산 반영만 자,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반영이 잘 되겠고요.
금액도 정확히 나왔습니다. 632,200원. 외상매출금에 받을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그 다음 받으러 매충당금도 265,000원 해서 상단에 전표 추가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 눌러야지 이 분계가 일반 전표에 가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분계가 12월 31일자에 알아서 자동으로 차변의 대손상각비 그렇게 하고 대변에 각각 109번, 111번 충당금이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대로 그냥 끝내도 되지만 우리는 이제 손익계산서까지 가서 손익계산서 안 가셔도 되지만 왔어요. 와가지고 상단에 다시금 전표 추가 한번 눌러서 자, 모든 마무리, 결산 마무리를 싹 해주시면 완벽하게 끝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와서 보시면요. 12월 31일자에 보시면 이렇게 잘 됐죠. 자, 그 다음 조회 남았네요. 다음 1번 접대비 총액이 얼마냐? 3월에 발생한 접대비 총액이 얼마냐?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총계정 원장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주간식으로 답을 적도록 돼 있어 가지고 3월 1일부터 3월달 31일까지 813 자, 보시면 잔액 자, 총액을 물어봤을 때는 총액은 이거네요.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차변 480을 써야 된다는 거. 잔액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480만원 쓰셔야 되겠습니다. 480만원.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상반기 중에서 상품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 자, 그리고 몇 월이며 그 금액. 이런 것도 총계정 원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월 1일부터 6월달 30일까지 해서 146 상품 해서 요 중에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 그랬으니까요. 딱 봐도 3월달이죠. 금액은 1386만원이 되겠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잔액 보셔가지고 이거 보시면 안 돼. 6월달이라고 쓰시면 틀려요. 지금은 상품은 매입하시면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증가가 되지요. 3월달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월 말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재무상태표가 좋겠죠. 자, 5월달 오셔서 쭉 보시면 유동자산 금액이 여기다 한쪽에다 적어 볼게요. 자, 5월달 유동자산 406123 빵빵빵 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여기 150, 160 빵빵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금에 자, 이렇게 빼셔가지고 쓰시는 거니까요. 자, 계산기가 좀 필요해요. 금액 단위가 커가지고 자, 계산기 눌렀습니다. 오, 잘못 눌렀나요? 자, 계산기 네, 잘못 눌렀었네요. 406 123 빵빵빵 150 160 빵빵빵 자, 해서 2억 5,596만 3천원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